네, 안녕하십니까. 법무사 1차 헌법, 여러분 시대에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될 장승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첫 시간이어서 제가 잠깐 OT 겸 학습 방법론 이런 것들 좀 설명드리고 이제 본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우리 법무사 헌법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고 앞으로 또 공부를 또 어떻게 하실지, 저하고 또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또 학습하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헌법은 1차 과목이고 헌법 1차 과목이고 이제 객관식이고요. 다 아시겠지만 객관식이고 문제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거는 거의 이제 민법을 비롯해서 민법, 상법 이렇게 쭉 가는 것들이 대체로 다 이제 사법이죠. 대체로 여러분들은 사법을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헌법은 굉장히 좀 미운 오리 새끼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뜬금없는 과목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이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재미있게 하시는 분들은 헌법을 공부할 때는 너무나도 이게 좀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이게 뭐 테두리가 뭐야? 어떤 게 뭔가 이렇게 틀이 좀 안 잡혀진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헌법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또 여기가 또 맞는 분들은 이쪽이 공부하기가 좀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좀 약간 좀 자 이게 사법이니까 자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공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1차에서는 이제 헌법이 공법이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 빨리 이제 또 뭐가 되면 2차 시험 합격하면 그다음에 이제 이거 비슷한 과목이 이제 뭐가 있냐면 형법,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헌법에서 공부를 좀 나름대로 상당 부분 이게 여기서 걸립니다. 기본적인 틀은 또 여기에서도 좀 이야기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이게 다 이제 공법이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공부를 좀 잘 하시면서 이야기를 좀 잘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2차 공부하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의 구성은 이 기본 총론이라고 해서 모든 법은 지금 총칙, 민법도 총칙 공부하시잖아요. 그래서 총론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본권과 관련된 것도 기본권. 그 다음에 이제 통치 구조라고 되어 있는 요 세 파트로 크게 나눠져 있고요.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총론은 그렇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많이 나오진 않는데 여기서 좀 기본적인 틀, 이념,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을 좀 잘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이렇게 넘어오시면 훨씬 더 공부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이제 과거에 다른 곳에서 이제 헌법을 수업을 할 때에는 사실 총론부터 수업은 하지 않고 기본권부터 여기가 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헌법의 이제 핵심이죠. 기본권. 국가에 대해서 내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국가는 나에게 어떻게 기본권을 보장해 줄 것인가. 이렇게 해서 많은 법률들이 있는데 그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면 여기 이제 위헌이다. 뭐 이런 것들 공부하시면서 이제 체계를 잡아 가실 건데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제 국가 구조와 관련된 이야기인 거거든요. 사실 여기하고 여기가 굉장히 주된 것이에요. 여기가 거의 한 7, 80% 나오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이념적인 거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기본권과 통치 구조론에 좀 힘을 좀 줘가지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이제 완전히 버려버리시는 분들도 없잖아요. 있기는 있는데 이거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잘 좀 설명만 좀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두 군데에서 좀 더 힘을 좀 두고 좀 이렇게 정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헌법 시험은요. 어쨌든 이제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이론 수업은 거의 안 내요. 이론이 아니고 이론이 있지만 헌법은 이론이 진짜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잘 이렇게 나올 일이 별로 없어요. 헌법 이론이 나왔을 때는 언제냐면 제가 대학 때 공부할 때 헌법재판소가 아직 출범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헌법재판소 판례를 다 공부할 때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내가 모르는 헌법재 판례는 없어. 막 이렇게 공부하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엄청나게 양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론이 중요했어요. 우리 교재에도 잠깐씩 나오지만은 뭐 이제 유명한 학자들도 나오고 근데 지금 거의 이런 거 안 배웁니다. 시험에도 내지 않고 더군다나 우리 법무사 또 법원 쪽의 시험은 이런 거 안 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시험은 다 어디냐면 이제 조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판례가 나옵니다. 근데 판례는 여러분들이 이제 민사법 공부하실 때는 다 어디 공부해요? 그 대법원 판례를 공부하지만 우리는 헌법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가 어디서 걸리는 거냐면 기본권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본권을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느냐. 기본권의 종류가 굉장히 많겠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행복추구권, 평등권, 뭐 재산권 뭐 이런 것들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서 개별적인 기본권을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느냐. 요 판례의 내용을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고 요 판례는 헌법재판소가 80년대 후반부터 계속해서 이제 나와서 그 판례들이 계속 나왔는데 벌써 지금 2020
뭐 4년, 5년 막 이렇게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판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판례도 매우 중요하지만 중요한 판례들은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는 소위 말한 최신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 그래서 최근 한 3년 또는 조금 넓게 보면 한 5년 정도에서 어떤 판례를 공부하시냐면 위헌 판례. 자, 위헌과 관련된 거는 이제 헌법 불합치 이런 것도 있어요. 헌법 불합치라고 하는 거. 요런 판례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쭉 공부를 하시고 나면 우리 문제의 그 문항수에는 어느 정도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 위주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너무 깊게 들어가거나 다른 직렬의 시험들까지 막 다 이렇게 두꺼운 문제집 막 다 가져다가 무슨 지방직 헌법 시험 문제까지 막 다 가져다가 물론 여러분 공부하실 시간도 없겠지만 그런 거에 계속 부담을 가지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공부하실 만큼만 양을 축약을 해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 양을 줄이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례 공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여기는 뭐 결론을 정확하게 암기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제 우리 객관 시험이라는 게 이제 암기하는 거니까 자주 보는 사람이 그리고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그리고 기억하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학문적으로 뭐 내가 공부 와 재밌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밑줄 긋고 막 이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제가 수업 시간에 정리해 드리고 요거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만 정리해 가지고 반복해서 보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많이 이제 부담스러운 게 사실 조문입니다. 조문은 매번 바뀌기도 하고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요. 이 판례는 스토리거든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이야기 듣고 나서 뭐 그랬나 보구나 저랬나 보구나 이거는 공권력 행사가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조문은 딱 정해져 있는 이 정적인 형태에서 이거를 뭐 해야 됩니까?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게 두 문자도 많이 따고 여러 가지 공부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만은 방법은 가장 좋은 거는 뭐예요? 반복해서 보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정확하게 보시면서 우리 교재도 항상 이 두 개로 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하실 때는 물론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뭐 책 사가지고 내가 보겠다. 읽어보면 내가 알겠는데 뭐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시려면 정말로 이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서 쭉 이게 길고 가셔야 되거든요. 길게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의의 어떤 그 효율성을 활용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괜히 혼자서 붙잡고 있지 마시고 틀어놓고 이야기 들으시면서 강의 들으시면서 체크하고 자기 걸로 만드셔가지고 정리하시고 반드시 공부하실 때는 뭐 우리 뭐 좀 그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한테도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반드시 간단하게 오답 노트를 꼭 만드시고요. 오답 노트 만들어서 오답 노트는 노트로 만드셔도 되고요. 제가 공부할 때 제가 다른 데서 이제 학생들한테도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카드로 만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독서 카드 같은 거 있습니다. 다이소에 가면은 뭐 1,000원 정도, 1,000원, 2,000원 주면은 그 독서 카드 있거든요. 앞뒤로 내가 틀린 부분만 딱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하나씩 넘기면서 반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거. 그래서 헌법은 이게 하나의 그 너무 이렇게 우리가 절차법은 흐름이 있으니까 쭉 가야 되죠. 그리고 형사소송법이나 나중에 이제 저랑 이제 혹시라도 저기 1차 빨리 공부하고 이제 제가 같이 공부하시면 소송법이나 이런 것들은 전체 틀을 다 보시면서 하나씩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헌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단편적으로 공부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오답 노트, 카드 이런 거 활용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OX로 정확하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OX로 정리한다. 그래서 계속 문제를 나중에는 문제를 풀 텐데 객관식의 문제 푸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1, 2, 3, 4, 5번 중에 요거 4개 중에 요거 5개 중에 뭐 하나가 왠지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하는 거 하나 찍는 게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 개마다 뭐 이렇게 다 볼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쭉 읽어보고 시간도 없습니다. 시험 보러 가시는 분들 아시죠? 더구나 민법 같은 경우는 정말 미치겠잖아요. 쭉 이렇게 보고 나서 이렇게 이제 푸셔야 되는 건데 결국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공부는 그 정도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개마다 OX로 정확하게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 하실 때 정리 만들 때 O인지 X인지 그리고 요 X면은 어디가 문제인지라고 하는 거를 조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리하십니다. 혼자 하시면 어렵습니다. 강의 지금 따라오시는 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강의할 때 제가 체크해드린 부분들 반복해서 정리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요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기본서를 공부를 하는데 기본서를 처음에 한 번은 보셔야 돼요. 한 번을 보시는 게 저는 어찌됐든 간에 한 번 보고 나면 내가 한 번은 봤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자신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발췌해서 보시다 보면 어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괜히 나중에 좀 조마조마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강의 들으시면서 기본서 한번 이렇게 회독하시고요.
최소한 한 번은 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자 이제 우리 객관식이니까 자 문제집 같은 거 정확하게 보시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오답 노트 보시고 헌법에는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민법이 훨씬 더 중요해요. 예, 제가 헌법 강의를 하지만 민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상법이 훨씬 더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걸 투자하시고요. 이거는 저하고 같이 수업하시고 그날 잠깐 체크하는 걸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시험이 언제냐면은 8월 30일쯤이 뭐야 돼요? 요게 다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몇 개 맞추면 되는 거냐면 60점대잖아요. 지금 60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말해서 헌법은 민법도 한 문제, 민법 한 문제나 헌법 한 문제나 똑같아요. 이게 그 점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쉬운 데서 조금 더 점수를 좀 늘리는데 너무 투자는 하지 마시고 제 수업만 잘 따라오면은 일정 부분 한 16개, 한 7, 80점 정도는 맞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머지 한 서너 개는 좀 틀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가볍게 하셔도 됩니다. 100점 맞아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약하게 좀 편안하게 좀 생각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이건 훨씬 더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찍어드리고 이 정도 됩니다라고 하는 거는 모두들 여러분들 이렇게 시험 보러 갔을 때 자신 있게 80점 딱 맞을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건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요. 이 정도 잘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8월 30일 요 즈음에 되기 전에도 나름대로 시험 보기 전에 나름대로 강의를 또 전달을 최신 판이라든가 이런 것들 요약해가지고라도 한번 또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 강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 강의 들으시고 특강 우리 시대에두는 강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게 이게 뭐 쓸데없이 막 이렇게 많이 돌아가진 않잖아요. 강의만 듣고 있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닌데, 근데 제가 아주 효율적으로 강의 이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조금 더 추가를 해서라도 제가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절대 어려운 과목이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사회 과목 잘 하셨던 분들은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또 요즘 세상 돌아가는 뉴스들도 잘 보시고 왜냐하면 헌법이 상당히 정치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근데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건 아닌데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한번 배경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시고요. 헌법이 너무 막연하다, 추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하고 함께 제대로 한번 짧은 시간에 합격하는데 그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꼭 이른 시간에 빠른 시간에 좋은 꿈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OT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